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날 3.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58,700원, 6만 원을 이탈을 했고요. 원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현대건설은 1.3% 상승해서 끝났는데 한전기술도 한 3% 정도의 등락 구간이 있었죠.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다. 자, 근데 무언가 근거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기, 두기 이런 식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워낙에 고가니까. 이런다고 하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도 두기 수주를 했는데 26조, 뭐 27조 이렇게 수주를 받아오잖아요. 이만큼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적이 있나요? 원전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왜?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절대 체코 원전부터 유럽부터 또는 뭐 사우디나 이쪽 뭐 중동 쪽에 대한 수주권으로 인해서 원전 산업이 뭐 활발해진다, 뭐 수출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된 무언가의 변화의 요인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이 시작점이 뭡니까? AI예요. AI. 전기 부족 사태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즉 원전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이 산업군에서 원전을 원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실제 시세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6월달이 되면서 고가를 확 뚫고 올라갔었던 건 한국 시장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즉 신고가를 먼저 만든 종목군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이격이 크게 발생을 하면 조정을 받아야 되고 조정을 받는 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랬죠. 미국에서 원전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원전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 AI가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이건 지난주에 발생했었던 오라클에 대한 실적, 그리고 추론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점, 이러면 이럴수록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럴수록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SMR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게 24년도부터고요. 주가 상승은 20배 이상의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거의 한 30배 정도 올라간 게 미국의 SMR이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클로를 포함해서 원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물론 SMR이 가장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유 중에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죠?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원전 부정적 입장 공식화, 원자력계 반발. 지금 한수원을 포함해서 관련 업계는 지금 노조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나나 했는데 또 찍어 누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까지 이런 정도의 시세가 나온 거 있죠. 그렇죠? 주기기, 시공 합쳐서 뭐예요? 팀코리아죠. 이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살아나다 싶었는데 또 중이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하루에 뭐 여기 4조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까지 시세를 냈었던 건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 대한 모멘텀, 미국의 원전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기는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고가에서 항상 매물을 맞았다고요. 신고가를 만들면서도 시장이 꺾였을 때 시장보다 강한 시세는 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여기서는 시장이 확 가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사상 최고가 구간까지 들어갔는데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이 초입 구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세를 만들면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강세입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고 변동성이 크니까 조정을 받고 횡보한 이후에 다시 시세 구간에 접어들어갔고, 여기에는 노랑 봉투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강한 종목군들은 먼저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니까 실적이 대폭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 하락 후 횡보 구간을 한 1년 정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정도까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횡보 구간을 길게 가져간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횡보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실적이 나왔었고, 즉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주가는 이미 23년도부터 3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상치만큼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횡보 구간, 그렇죠? 이 횡보 구간을 장기간 거치게 된 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뭐가 나옵니까? 아직 수주도 나오지 않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먼저 올라왔었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적이 나와봐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 즉 실적을 떠나서 수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럼 조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10% 20% 이런 정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정도의 조정은 고가 7만 원대, 저가 5만 원대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없어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한국에서 원전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21년도, 22년도에도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나요? 지우고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신고가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2년도, 23년도. 신고가를 만든 건 언제예요? 24년도.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 그쵸? 대통령이 원전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자력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래, 반발하는 거 좋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말 바꾼 거 맞죠. 근데 공식화했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요. 0입니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온 것은 이렇게 상승하고, 그리고 하루에 뭐 2조 원대, 많을 때는 4조 원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났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미국 모멘텀 때문이라고요. 미국에서 원전 모멘텀이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건 뭐 때문이에요? AI 때문이라고요. 근데 AI에 대한 성장성은 지난주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오라클의 실적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고가 따지면 거의 45조, 한 5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올라온 건데, 50조 시가총액이 장난입니까? 하이닉스가 최근에 HBM 모멘텀을 맞기 전에 시가총액이 50조 내외에서 등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뭐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조정을 준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유해야 될 때다.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다. 하지만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 그쵸?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부정적 입장 공식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에서 안 한다고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나요? 미국이 원한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해서도 개미 털기다. 그러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게 주가에 이런 영향을 줄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다. 즉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외국인이 매도하네, 기관이 매도하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를 넘어간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간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안 올라왔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네. 기관이 매도하네. 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나오네. 사모펀드 매도하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이다 보면 그냥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이런 뭐 지표상의 움직임 그리고 뭐 수급상의 움직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순수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 이건 AI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수주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1, 22, 23, 24, 25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요. 여길 보니까 여기 작아 보이죠? 24년도 볼까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올라가지. 그쵸? 그러면 여길 보니까 여기 작아 보이죠? 23년도까지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여기도 비싸잖아요. 똑같잖아요. 상대적으로 뒤에 게 커지니까 앞에 게 줄어들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든 건 언제예요? 22년도라고요. 이때 뭐가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재무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쵸?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토에서 쓸 수 있고 미국 연합이 되고 그리고 싸고 성능 좋고 이럴 수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한국의 방산이었다고요. 이때 당시에는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죠. 3년, 4년째. 그쵸?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주식시장이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근데 첫 번째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언제? 실적 나오기도 전에. 근데 원전은 이것보다 더 긴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원전은요, 정치적인 내용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도 조금 중요하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이 조금 원전 그 영향에 조금 많이 중요한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웨스팅하우스는 결국에 망한 기업인데 지금 그 망한 기업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계약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맥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 기술력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독립한 게 맞죠.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기 위한 빌미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원전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해서 미국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느냐? 아니라고요. 그쵸? 무조건 미국 모멘텀만 살아있으면 원전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수주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에는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주는 곧 나오겠죠. 조선도 사실상 수주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돈 되는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마스카 프로젝트 같이 하자.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협업하겠다. 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실제 수주권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요. 그쵸? 그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오션 한번 보죠. 그쵸? 받아요. 이렇게 조정을. 조정받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쵸? 신고가, 즉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선반영의 시작점이 되었고 선반영 받는 구간에서 시세가 이렇게 몰려 나온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첫 번째 단계를 보낸 겁니다. 이런 조정은 필요했고 추가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요인이지 만약에 미국에서 원전 안 해 이러면 바로 하한가 갑니다. 그때 바로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 버텨야 될 때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20% 내외 정도의 조정을 받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30%까지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무언가가 나왔었지만 시장의 움직임하고 연결지어서 봤을 때는 어때요? 8월 달에 시장이 올라가다가 주춤했었잖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작용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면 미국의 금리 인하 합니다. 0.25를 할지 0.5를 할지 그건 열어봐야겠지만 100%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왜? 금리 인하 시작했다는 것이 더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금리라는 게 그래요. 뭐 조금 내리고 기다리고 조금 내리고 기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내리기 딱 시작하면 지표 나빠져 또 내려. 지표 나빠져 또 내려. 이러다 많이 망가져 확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양적 완화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건 뭐예요? AI 쪽으로의 투자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 활발했을 때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왜? AI 그리고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더 잘하는 데가 있죠. 러시아, 중국. 원전은 러시아, 중국이 더 잘합니다. 지금. 근데 미국 원전을 짓는데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서 짓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두산에너빌리티 단독이다. 근데 그 아직 수주도 나오지 않고 있다. 흔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지 이런 내용들, 그쵸? 원전 부정적 입장 공식화, 한국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털리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반등 확인되자마자 매수권을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15일 날 내용을 보더라도 코스피 상승 0.3%, 사상 최고가 3,400포인트 돌파했다. 근데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죠. 자, 보세요. 두세 배씩 오른 종목들은 조정받고 있다. 당연하다. 그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런 쪽이에요. 조정 당연히 받아야죠. 이격 조정.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요렇게까지 조정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요건 약간의 모멘텀을 만들어낸 게 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관련주들까지 폭등 중에 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환매라고 부르죠. 이런 걸. 원전이 먼저 올라갔고 원전이 쉴 때 그쵸? 다른 쪽에 대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대한 대세 상승장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계속 올라가서 시장에 대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죠? 3년, 4년씩 시세 구간이 나오잖아요. 원전은 그 사이클보다 더 길다고요. 아직 수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격 조정이 다 끝나고 최소한 순환매가 돌 때까지 기다리세요. 곧 옵니다. 그리고 그 순환매가 돌 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안 올라오니까 안 사잖아요. 그쵸? 최근에 로봇주를 다시 삽니다. 여기서도 보면 9월 15일 날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로 잡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신고가 종목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할 때 24년 초에 어때요? 에브리봇 같은 종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랑 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봇주의 시세를 자극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뭐 휴림 로봇 같은 거 엄청나게 강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제 시세군에 들어가던데 이쪽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뭐 로봇,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도 섹터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 한다. 그렇죠? 자, 다른 종목 볼게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쭉 내려보면 그렇죠? 7월 1일 날만 하더라도 188%의 수익 구간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지금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관 잡을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때요? 신고가 계속된 신고가 그렇죠? 6% 수익, 30% 수익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한다고요.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선 강하죠. 하나오션 어때요? 신고가 30%, 6%, 올해 2월 달에 57%. 그쵸? 어디서부터 시세가 나왔는지 보세요. 신고가부터 산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신고가 구간 만들었고 신고가를 지키고 있고 한 두세 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뭐 6만 원대 등락 보이면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 누군가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하한가 간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모멘텀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멘텀은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요 내용으로 인해서 원전 모멘텀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반등 확인되면서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 그래야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수익 구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조정 구간을 줍니다. 자, 아까 전에 방산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그쵸? 돌파 구간 어때요? 수익 또 나오잖아요. 매매하다 보면 5%씩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 생깁니다. 9월 5일이에요. 근데 또 올라가죠? 잡을 겁니다. 그쵸? 반드시 올라가 있을 때 잡으세요. 떨어져 있을 때 잡지 말고,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싸게 잡겠다고 들어가지 말고.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자릿수 수익 구간 40%대 50%대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이러다 보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주도 섹터는 뭐다, 매일매일 코멘트 드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강세장엔 무조건 비싸게 사야 한다. 그쵸?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한 종목만 준비를 했습니다. 신고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